침상 만들기를 볼게요. 지금 방금 공부한 그 경험과 환경에서는 최소 2문제에서 3문제가 나올 거예요. 최소 2문제는 나와요. 이제 두 번째 배우는 침상 만들기에서는 한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제가 이제 나올 수도 한 문제 나오거나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 그 중에 5개를 얘기를 했다. 그럼 그 중에 3개 정도는 나오겠죠. 그러니까 한 챕터마다 하나씩은 한 문제씩은 꼭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뭘 건너뛰었다. 그러면 한 문제를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이 기본 간호는. 기본 간호가 올해까지 100문제 중에 30문항, 내년에는 5문항이 추가돼요. 105문항. 그게 바로 이 기본 간호가 5문항이 더 추가돼서 35문항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침상 만들기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침상 만들기에 그 종류가 나오거나 아니면 빈 침상 만드는 순서 둘 중에 하나 나오겠죠. 한 문제가 나오면 둘 중에 한 문제가 나올 거예요. 아니면 안 나올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제가 침상 만드는 종류를 설명드릴게요. 가장 기본이 되는 침상. 새로 올 환자를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침상. 그 침상을 우리는 빈 침상이라고 하죠. 빈 침상. 두 번째는 환자가 사용 중인데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검사실 갔나? 뭐 어디 갔나? 잠깐 비웠어요. 근데 돌아오면 누울 건데 침상이 더러워. 그러면 우리가 좀 미리 만들어 놓을 건데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이불을 이렇게. 제가 지금 얼마나 접었어요? 아니, 얼마나 접었어요? 3분의 1로 접었죠. 3분의 1로 접었으니까 3분의 2를 오픈. 3분의 1을 오픈한 침상을 우리는 개방 침상이라고 그래요. 어떨 때 사용하는가?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뭐 방사선 엑스레이 찍으러 갔나? 검사실에 갔나? 화장실에 갔나?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만들어 놓은 침상은 개방 침상. 3분의 1을 오픈. 또는 환자가 무의식이에요. 와상이에요. 마비 환자예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침상이 더러우면 갈아줘야지. 그럼 환자를 오른쪽으로 누인 다음에 왼쪽 갈아줄 거예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누인 다음에 오른쪽 갈아줄 거예요. 그러면 저를 오른쪽으로 누였으면 오른쪽에 있는 난간은 낙상하지 않도록 올려줘야죠. 이게 바로 사용 중 침상. 환자가 수술실 갔어요. 돌아오시면은 이제 하루 이틀, 2, 3일은 수술하고 나서 못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깔끔하게 만들어 놓으면 좋겠어요. 만들어 놓을 건데 환자가 수술실에서 오시면 의식이 보통 없잖아요. 그래서 침대를 이렇게 이불을 이렇게 세로로 접어놓는 거지. 세로로. 아까는 개방 침상은 가로로 집어넣는데 수술 후 침상은 세로로 3분의 1을 오픈. 세로로 이렇게 3분의 1을 오픈. 이해되죠? 근데 이제 수술하고 오시면 마취가 풀리면서 부작용에 의해서 약 때문에 구토가 나요. 그러면 구토에 대비해서 우리는 받아낼 곡반, 퍼스펜을 준비하고 수술이란 말은 절개한 거죠. 그러면 절개한 부에서 분비물이 많이 나오겠죠. 수술 후 환자는 분비물이 나오니까 일반 빈 침상에서는 공호포가 한 장 필요한데 수술 후 침상에서는 그 분비물에 대비해서 여분이 하나 더 추가. 공호포가 하나 더 추가니까 따라서 반옷이불도 하나 추가. 지금 제가 구토와 분비물에 대비해서 곡방과 여분의 공호포를 더 준비해 놓은 침상. 이게 바로 수술 후 침상. 그 수술 후 침상에 더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혹시 마취가 풀리면서 기도가 아직 이 환자가 아직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혀를 물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압설자, 서랍자를 준비해라. 또는 구토에 대비해서 곡반을 준비해라. 자, 지금 제가 컴퓨터를 2개를 켜놓고 있는데, 한 팀이 지금 나갔거든요? 제가 10분 쉬었다가 다시 또 초대를 하면 다시 들어오시면 돼요.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제가, 침상 만들기 종류를 설명드리는 중이었어요. 수술의 침상에 필요한 게 뭐냐? 구토에 대비해서 곡반. 분비물에 대비해서 여분의 공호포와 반옷이불. 구토에 대비해서,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상태에 기도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서랍자 또는 압설자 또는 티슈, 여분의 폴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침상은 수술 후 침상. 그 다음 그 전신 화상 환자, 피부 이식한 환자에게 필요한 침상은 크레들 침상. 크레들 침상. 크레들 침상. 크레들 침상을 적용하는 환자 하면 지금 방금 얘기했던 화상 환자나
피부 이식한 환자라고 이렇게 물어봐도 알겠죠?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 그러면 전신 화상 환자에게 크레드를 적용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보면 이유가 뭘까요? 이불의 무게로 고통받지 않게 하려고, 고통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뭐 이런 표현을 쓸 거예요. 또는 그 골절 환자 침상, 골절 환자 침상하면은 이거는 척추 골절 환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척추 골절 환자에게 골절 환자 침상을 만들 거예요. 예를 들어 요추 골절, 경추 골절 환자가 입원한다. 그러면 그 전화 받자마자 그냥 시트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병원의 매트리스와 똑같은 사이즈의 널판지라는 단어 또는 합판이라는 단어, 하드보드라는 단어 다 같은 말이에요. 널판지 또는 합판, 하드보드를 까는 거예요. 그 위에 시트를 까는 거예요. 그러면 침대가 딱딱할까요? 푹신할까요? 딱딱하지, 딱딱해. 척추골절 환자는 딱딱한 침상을 유지해줘야 돼요. 부목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 부목. 자세는 하늘을 보고 발이 45도 벌리고 있는 손바닥은 하늘을 향한 앙화의 자세. 가장 기본 기초 체위. 이거는 불변이에요.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이거는 불변이에요. 흔들리면 안 돼요. 유혹당하면 안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국가고시 문제로 경추골절 환자가 이물질이 넘어올 것 같아서 고개를 한쪽으로 돌린다. OX. 앙황이 됐잖아. 그지 움직이면 안 되는 거지. 고개 돌리면 안 돼요. 또는 요추골절 환자가 호흡곤란이 있어서 자위, 팔로우 자세, 상반신을 안 쳤다. OX. 안 되지, 안 돼. 앙황이 됐잖아, 앙황이.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척추골절, 경추, 흉추, 요추, 청골미골 여기에 골절이라면 자세는 앙황이. 부목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 부목. 침상은 딱딱한 침상. 이 세 가지는 불변이라고요. 지금 제가 침상의 종류를 설명드렸어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빈 침상 만드는 순서를 볼게요. 자, 빈 침상에 우리가 이제 잠을 자려면 욕 깔아야죠. 그 이불 덮어야죠. 벽에 벼야죠. 자, 그렇게 알아볼게요. 자, 요를 깔 때 병원에서 매트리스에다가 시트 까는 이 맨 처음 까는 걸 우리는 밑혼이불. 밑혼이불을 그 편지봉투 접듯이 사각을 접었죠. 사각을 접었어요. 자, 접을 때 상단, 머리 쪽을 여유있게 많이 집어넣어라. 왜? 하단에 와서 팽팽하게 잡아당기게. 아니, 왜 하단에 와서 팽팽하게 잡아당겨? 주름이 지면 욕창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매트리스가 주름이 지면 욕창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구김 때문에. 그 상단을 여유있게 많이 집어서 하단에 와서 팽팽하게 잡아당겨라. 욕창의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하얀 시트에 환자가 누워서 여기서 음식도 먹고 치료도 받고 하다 보면 뭐가 막 이렇게 이물질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하얀 시트 전체 갈기에는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크죠. 그래서 분비물이 많이 나오는 부위에 고무포를 깔 거예요. 어디에 깐다고요? 분비물이 많이 나오는 부분. 분비물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어디예요? 생식기. 생식기 있는 곳. 그래서 이거를 광범위하게 표현하면 어깨에서 무릎선. 이걸 좀 좁게 얘기하면 등 중간에서 대퇴 중간선. 어쨌거나 센터, 생식기가 가려지는 부위. 어깨에서 무릎선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그 다음 국가고시 문제에서는 등 중간에서 대퇴 중간이라고 나왔어요. 어쨌거나 센터, 생식기가 있는 센터를 가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무포 깔았어요. 그 다음에 그 고무포에 들어놓으면 더운 여름날 또 여기가 피부가 닿으면 찐덕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편감을 해소시켜 주려고 그 위에 반 시트를 깔아요. 이 세 장이 요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환자는 어디 눕는 거예요? 반 시트 위에 눕는 거죠. 그럼 이 요에 해당되는 거는 내 밑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솔기라고 하는 부분, 이 옷의 솔기라고 하는 부분이 솔기 이 세 장, 밑옷이불, 고무포, 반옷이불이 저한테 올라오는 게 좋아요? 밑으로 내려가는 게 좋아요? 솔기는 아래로. 내 몸에 닿지 않도록 솔기는 아래로. 그 다음 이불을 만들어 볼게요. 맨 위에 처음에 깔리는 이불은
밑이 아니라 윗톱니불. 윗톱니불은 내 몸에 닿는 부위예요, 이불이. 그러니까 솔기가 나한테 오는 게 좋을까요? 위로 올라가는 게 좋을까요? 환자 몸에 닿으면 안 좋지. 솔기가 위로 올라가게 접으셔야죠. 윗톱니불의 솔기는 위로. 그 다음 담요. 윗톱니불 위에 담요를 놓을 거예요. 담요를 넣을 건데 접으세요. 이불을 자 1번, 1번, 2번, 2번, 3번은 여기 3번 가슴 3번 머리 1번 얼굴 저기 목 2번 가슴 3번 이불을 어디까지 덮는 거예요? 환자는 여기 어깨까지 다 싸라는 소리예요. 어깨까지. 그러니까 담요를 펼 때 상단에서 15에서 20cm 아래로 편다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담요를 펼 때 머리 상단에서 15에서 20cm 아래로 편다. 어깨까지 다 싸줘야 되니까. 우리 갓난아기, 신생 아기들 또는 아픈 환자들 이런 환자들은 이불을 덮을 때 어깨까지 싸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담요를 펴고 그다음 맨 위에 까는 게 바로 침상보. 이 침상보는 환자가 이불 덮은 거를 바깥에서 보는 거예요. 솔기가 위로 오는 게 좋아요? 안 보이는 게 좋아요? 안 보이는 게 좋으니까 솔기가 아래로. 지금 제가 솔기를 얘기할 때 다 아래로인데 뭐만 위로였어요? 윗톱니불만 솔기가 위로. 그래서 이제 이불이 완성됐어요. 요와 이불이 완성되었어요. 그 환자가 들어가는 곳이 어디와 어디 사이예요? 반옷니불과 윗톱니불 사이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제 문제로 나올 때 아까 크레들 침상. 크레들이 놓는 위치로 옳은 것은 하면 어디와 어디 사이일까요? 요와 이불 사이니까 반옷니불과 윗톱니불 사이에 크레들 놓고 그 위에 이불 놓는 거죠. 이해되죠? 자, 이제 요와 이불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제 잠잘 때 벽에가 필요하잖아요. 벽에는 그 앞이 터진 곳에다가 솜을 집어넣는 거지. 그리고 비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간호를 할 때 침상 정리정, 우린 정리정돈 청소청결이 항상 몸에 배 있어야 돼요. 병원에서 시켜야지 청소해? 아유, 그러면 큰일 났다. 그런 마인드면 안 되는데. 우리는 정리정돈 청소청결이 몸에 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낼 때 이런 말을 한번 언급해 주세요. 해서 이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항상 정리정돈이 머릿속에 있는 사람은 벽엔이 터진 곳이 출입문에서 보이면 정리정돈이 안 돼 보여요. 그러니까 벽엔이 터진 곳은 출입문에서 보이지 않도록 출입문의 반대편에 두어라. 벽엔이 터진 곳의 위치는 출입문의 반대편에 두어라. 이렇게 지금 제가 침상 만들기의 목적과 빈 침상 만드는 순서를 설명드렸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